자, 네 번째 심리 체크.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이 용어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유행일까? 한번 제가 날카로운 인사이터의 눈으로 분석을 한번 같이 공유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우리나라만 강타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우주의 물질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돈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 돈이 끌어당겨져 온다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물론 이게 좀 비약적인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이런 거에 대한 양자 역학적인 설명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과학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도전은 언제든지 많이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이긴 해요. 뭐든 설명 안 되는 건 없어요. 주장, 그래서 한계 없는 이 정신이 우리의 현실 세계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간절히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유행시켰죠?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작가의 RVD. 현실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저도 군대 이거 꿈꾸는 다락방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이미지화 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유행이고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좀 더 맹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간절히 생각하면 현실이 되니까 끊임없이 내가 100억 부자가 된 거를 생각해라. 내가 성공한 이미지를 생각해라. 특히 유튜브의 모든 부분은 10개면 8개가 다 돈과 관련이 있죠. 내가 부를 쟁취한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해라. 난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100억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심리학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요소는 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선택적 주의 및 지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주식이야. 나는 100억 주식 부자가 될 거야 하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것도 어쨌든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주식에 대한 내용들도 보고 주식에 대한 생각들 하니까 어디서 주식에 대한 걸 하면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내가 강남역에서 내려야 되면 꾸벅꾸벅 졸다가도 강남역이 딱 들으면 딱 깨거든요. 그게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효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칵테일 어떤 파티 현장에 있더라도 저 뒤쪽에서 한 5m 떨어진 사람들이 하다가 근데 이성경이 말이야 하면은 거기 갑자기 쫑긋 나 그쪽 대화 듣고 있지도 않았는데도 쫑긋 이렇게 들린다 라는 게 바로 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선택적 주의 및 지각. 그러니까 이 간절히 생각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무의식을 무의식을 강화한다?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의식 수준에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 강화입니다.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강화하고 잠재의식의 힘, 이런 책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 책들이 결국에 말하는 건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매력적이어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지 그냥 의식에 계속 담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칵테일 파티 효과가 발생해서 더 주의 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법칙, 이런 자기계발 시장에서는 이렇게 5단계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5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그걸 내가 되고 싶은 상태. 집을 한 채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죠. 계속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의 이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의식의 이미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진짜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하려면 돈을 많이 한 15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근데
이 자기계발 문화에서 많은 분들이 2단계까지만 해요. 3단계는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뭔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게요. 2단계까지는 해요. 살 빼야 되는 것도 이제 내가 의식 수준의 멋진 막 복근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나를 떠올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당장 내가 헬스장에 가서 진짜로 식단을 철저히 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행동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 앞 단계 거를 강조하는 게 훨씬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파수 대표적인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 주변에 항상 웃는 사람만 있고, 인상 쓰는 사람 주변에 항상 인상 쓰는 사람만 있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을 했을 때 웃는 얼굴에 주파수가 생겨서 그런 웃는 얼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근거가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근거가 되지 않는 어떤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무의식, 잠재의식, 기적, 암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이런 얘기가 거의 이 책의 메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이런 앞에 부분의 메인 내용, 매력적인 단어를 쓰고 뒤에는 뭘 쓰죠? 사례들을 써요.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서 100억 부자가 된 사람들, 연예인이 된 사람들, 금메달을 딴 사람들, 몸이 치유가 된 사람들, 이런 사례들로 풀어내지 막 과학적인 근거.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심리학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없어요. 근거 없다예요. 물론 효과는 있죠. 그거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서는 근거 없으므로 이미 통일이 된 상태이고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1, 2단계를 강조하고 있죠.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매력적인 단어, 그리고 성취한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실행을 강조하지 않고 이미지를 강조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 책, 강연 이런 걸로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소비하게 되는데, 이거 읽는 순간에 저희가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어떤 내용으로 해소가 되냐면, 일단 이런 멋진 이미지를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망치는 그 쾌렌시아라고 하죠. 안식처가 생기는 거예요. 내 뇌 속에. 생생하게 내 이미지, 최고의 멋진 이미지를 떠올리죠.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사실 내일 하루도 그렇고 어떤가요? 결국엔 회사 가서 욕 먹어야 되고, 막 주변에 막 그냥 내가 바라는 만큼 못 벌면서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에 도피처가 필요한 불안감이 감소되는 게 제일 심리적인 큰 요소고요. 두 번째, 통제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멋진 이미지를 그리면서 불확실한 미래가 왠지 이렇게 될 것만 같아. 그러니까 긍정 확언을 계속하게 되면 이미 미래에, 그러니까 그 과거 시제를 써서 확언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이미 100억을 벌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3번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의 오해석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책을 읽는 순간에는 이런 그 내용들 보고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나도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책에서는 행동을 강조하고 있진 않을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목표를 89%, 890명 정도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새 조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목표만 세우고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무려 20%나 돼요. 매우 높고요. 이 목표를 세웠지만 한 달 안에 그냥 빠르게 포기하는 사람이 무려 거의 5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0% 이하만 겨우 행동할까 말까인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이 퍼센트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살 빼야지 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10명 중에 1명 빼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살 빼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어디로 도망가죠? 살이 빠져 있어서 또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는 이미지에 건너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건너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통제감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니까 실행을 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죠. 그런 기제를 이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이 이미 시장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긍정성에 빠지게 되는데, 자본주의 자기계발 시장은 21년 기준으로 50조 시장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맛깔나는 책을 한 권 잘 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대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유명한 이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콘텐츠를 돈과 주로 엮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뭐 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로움? 이런 주제 아니죠. 돈이죠. 아니면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내가 타고 싶은 거. 뭐 포르쉐를 사고 싶고 아파트 사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세계 여행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국 돈에 포커스를 맞춘 자기계발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든 사람은 2차, 3차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는 유튜브라던가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SNS에서 끊임없이 이런 컨텐츠에 노출이 되는가? 이게 그 심리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에 오르려고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들어.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예를 들면 자청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어. 그리고 그 중에 1%는 성공해요. 왜? 행동을 했으니까. 막 온갖 행동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듯이.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책 쓰고 강연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뭐예요? 자본주의 자기계발 시장에서 만들어진 이 요조 시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례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그거 얘기했던 사람한테는 사례가 되죠. 그러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경험적 근거가. 이게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주식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주식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인데 주식 100억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카페를 가입하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컨텐츠를 받아서 50만 원씩 매달 내고 내가 이 사람에 따라서 주식을 막 설계받으면서 해요. 그래서 이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카페에는 무엇만 올라와요? 내가 돈 딴 것만 올라오죠. 돈 딴 것만 인증 올라오죠. 그러면 그게 살아남은 결론만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폭삭 망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트레이더한테 강연을 듣고 그 사람 책을 다 읽었어. 근데 내가 주식했는데 100명이 그렇게 했으면 100명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내가 최고의 부동산 투자사한테 수천만 원을 내고 했어. 또는 우리나라 그냥 유명하니까 뭐 자청이라는 사람한테 1:1 컨설팅을 1억을 주고 받았어. 그러면 100명이 그걸 받았으면 100명 다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계발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경제 자본주의라는 문화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이 자기계발 50조라는 거대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왜 긍정 마인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내야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강연을 듣고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으니까 다시 자본주의 시장으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셔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심리체크 네 번째에 다룰 거는 인간의 불안과 통제감을 타겟팅한 이 자본주의 자기계발 시장의 산물이 대표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